요즘 밤이 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유도 없이. 두 번, 세 번씩 깨요 막. 선생님,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야. 깊은 잠이 계속 끊기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예민해지고 조금 깜빡하는 건 당연한 줄 알았죠. 요즘은 아침이 덜 무거워요.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도 여러 번 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세 많은 환자분이 제 앞에 앉아 요즘 제가 자꾸 깜빡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면 저는 더 이상 서둘러 나이부터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면을 떠올립니다. 저는 여러 번 끊기는 밤을 떠올립니다. 저는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내가 깼는지도 모른 채 누워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그런 밤을 겪고 계시다면 제 말을 아주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문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잠이 줄어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하루 중 오직 한 번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깊은 잠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신경세포들은 약간 수축하면서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 안에 체액이 그 틈 사이로 스며들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함께 씻어냅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으면 그 노폐물들은 완전히 치워지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것들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더 무겁다든지 조금 더 예민해졌다든지 이심이를 조금 더 집중이 어려워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뇌는 기록합니다.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불면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을 수백 명 만나왔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그중 많은 분들이 단지 잠만 못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 기능 저하의 경계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74세의 한 어르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외곽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저 조금 깜빡하는 것뿐이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장도 보시고 매일 아침 신문도 읽으시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이 단지 자연스러운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면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쭤보자 그분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매일 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깬다고. 어떤 날은 입이 말라서, 어떤 날은 다리에 가벼운 저림이 있어서, 어떤 날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가까이 뒤척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단기 기억 검사를 해보았을 때 결과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각한 저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안일함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중간에 깨는 잠은 대수롭지 않다고 믿고 계십니다. 사실 밤중에 한 번이라도 깨면 뇌는 회복 과정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마치 청소를 하던 사람이 불이 켜지고 중간에 불려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자주 끊기는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깊이 잠드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의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위험은 1년이나 2년 안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이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몸이 조용히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몸은 제 역할을 다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수면제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항상 고개를 젓습니다. 약은 우리를 몽롱한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 주기로 반드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꼽은 것은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각 수면 주기의 질입니다. 제가 관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분들은 단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가벼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피부 건조, 발의 약간의 차가움, 종아리의 가벼운 저림, 그 작은 요소들만으로도 뇌는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미묘한 피부 감각 때문에 잠에서 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피부가 건조해지면 감각신경 말단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즉시 경계 상태로 전환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년간 수백 번 반복된다면 깊은 수면 주기는 점점 짧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는 작은 자극에도 더 쉽게 깨어납니다. 이때 생활 습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68세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허브차도 마셔보고 다양한 이완 방법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종아리에 가벼운 가려움 때문에 깨셨습니다. 자세히 진찰해 보니 피부가 매우 건조했고 발목 부위에는 가벼운 균열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피부가 좀 건조한 것뿐인데요, 선생님. 하지만 바로 그저가 뇌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부드럽게 말린 뒤 발과 종아리에 적당한 보습제를 한 겹 발라보시라고. 너무 많이도 아니고 복잡하게도 아니고 그저 매일 밤 꾸준히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수면은 훨씬 이어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잠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인이 아주 기본적인 신체 신호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흔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발이 적당히 따뜻해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피부가 충분히 촉촉하면 감각 수용체가 계속해서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요소들이 조정되어야만 뇌는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한 가지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면이 곧 운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수면의 밤들 속에서 서서히 옅어집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 내가 늙어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내 몸이 더 올바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여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뇌가 제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충분히 촉촉하게, 충분히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밤중에 우리가 깨어나는 또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분들께서 흔히 겪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시간에 일어나는 몸의 조용한 흔들림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바쁩니다. 몸에는 많은 자극이 있고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작은 불균형들은 움직임과 빛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때 가장 작은 흔들림조차 또렷해집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느낌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막상 누우면 심장이 더 또렷하게 뛰는 것 같고
머리는 더 또렷해지고 팔다리는 더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71세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괜찮아요. 그런데 불을 끄기만 하면 이상하게 몸이 편치 않아요. 제가 그분의 저녁 습관을 여쭤보았을 때 아주 흔한 한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밤에 화장실에 일어나기 싫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녁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조금 더 진해집니다. 염분과 미네랄의 농도도 달라집니다. 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기 위해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그 조절 과정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얕고 예민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몸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낮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저녁에는 완전히 끊어버리면 분포가 어긋납니다. 신장은 다른 리듬으로 일해야 하고 신경계는 적응해야 합니다. 그 적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몸이 가벼운 갈증 상태에 오래 머물게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루 동안 고르게 나누어 드셨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잘 주목받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도 집안이 나처럼 환하다면 뇌는 아직 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빛이 서서히 줄어들 때 분비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을 갑자기 꺼버리지 마십시오. 몸이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할 시간을 주십시오. 빛을 조금씩 줄이십시오. 부드러운 노란빛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휴대전화의 지나치게 밝은 화면은 피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뇌를 경계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옮겨줍니다. 69세의 한 어르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통증 때문도 아니고 밤중에 소변을 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그분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두었습니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싸움과 경계의 신경계인 교감신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워도 몸은 아직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잠은 매우 얕았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쉽게 깨어났습니다. 그분이 변화를 받아들이셨을 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몇 쪽의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면의 질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잠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돌을 던지면 긴장, 강한 빛, 물 섭취의 흔들림, 감정의 자극, 저녁의 호수 표면은 여전히 물결치고 있습니다. 호수가 아직 잔잔해지기도 전에 우리는 하늘을 비추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몸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이 계속해서 끊기는 것은 반드시 겪어야 할 운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여러 작은 요소들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조금의 피부 건조, 조금의 수분 부족, 조금의 지나치게 밝은 빛, 조금의 해소되지 않은 긴장, 각각의 조금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쌓이면 그것들은 신경계의 습관이 됩니다. 신경계는 깨어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반사처럼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신경계는 다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준다면 점점 줄어드는 빛, 편안한 실내 온도, 따뜻한 발,
충분히 촉촉한 피부, 자극받지 않은 마음, 뇌는 밤이 안전한 시간이라고 서서히 믿게 됩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만 정화와 회복의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워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잠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마치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땅은 부드러워야 하고 낮 동안 충분한 물과 빛을 받고 밤에는 충분히 어두워야 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찾아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새벽 2, 3시에 깨어나면서도 그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중에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그 시간에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리 때문도 아니고 악몽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새벽 2시에서 3시는 몸이 아주 특별한 생체 주기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체온은 가장 낮아집니다. 혈압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박수도 느려집니다. 동시에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혈당을 조절하는 몇몇 호르몬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혈당이 크게 오르내렸다면 높았다가 낮아지고 바로 이 시간대가 민감한 지점이 됩니다. 저는 66세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변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통증도 없었고 피부가 건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이면 어김없이 깼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을 비교적 늦게 드시고 식사 후 가볍게 단 음식을 즐기신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만약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몇 시간 후 혈당이 가볍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뇌는 그 하강에 매우 민감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을 받지 않더라도 뇌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각성입니다. 어떤 날은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저 눈이 떠진 채 다시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번 반복된다면 깊은 수면은 잘게 나뉘게 됩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더 일찍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7시 이후에는 단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깨는 시간이 점점 늦춰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때로는 문제가 수면 자체가 아니라 잠들기 전의 대사 리듬에 있습니다. 혈당 외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축적된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고 업무 압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긴장은 매우 조용한 것에서 옵니다. 자녀와 손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생각, 낮에는 그런 생각들이 흩어집니다. 밤이 되면 소리가 사라지면서 그것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경계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한밤중에 가볍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73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 잠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이라고. 바로 그 질문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4박자 들이마시고 가볍게 2박자 머물렀다가 6박자로 내쉬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뇌는 깨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뇌가 각성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경계 시스템의 활성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면은 더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들. 몸은 우리를 거스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순된 신호를 너무 많이 보내면 늦은 식사, 강한 빛, 긴장된 생각, 수분 부족 또는 과도한 건조, 몸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때로는 단 한 번의 각성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 반응은 습관이 됩니다. 저는 몇 년간 단속적으로 잠을 자다가 단기 기억이 뚜렷하게 감소한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뇌가 갑자기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매일 밤 회복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은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의 기억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방해를 받으면 기억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수면이라면 수면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억이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의 리듬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깼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몇 주 안에 수면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3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바뀌면 뇌도 함께 바뀝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등을 조금 곧게 펴고 제 말을 아주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복잡한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규칙성으로 좋아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령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방법도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3가지 기반입니다. 첫 번째, 낮을 안정시켜야 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집중하지만 수면은 아침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낮 동안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셨다가 또 거의 마시지 않고 단 음식을 과하게 먹었다가 또 지나치게 줄이고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한다면 신경계는 계속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신경계가 흔들림에 익숙해지면 밤에 고요해지기 어려워집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을 고르게 나누어 드십시오. 목이 말라서야 마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몰아서 보충하지도 마십시오.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이르게, 조금 더 가볍게 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정제된 당을 줄이십시오.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과 규칙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의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 7시 반에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발을 씻고 부드럽게 말린 뒤 얇게 보습제를 바르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천천히 호흡한다면 뇌는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쉴 시간이라는 것을. 그 의식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잠잘 시간을 가르치듯이 어른의 몸도 그렇게 부드럽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순서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자동으로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깨어났을 때의 반응을 바꾸십시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나더라도 서둘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내일 피곤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생각이 신경계를 긴장시킵니다. 때로는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15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아주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잠시 앉아 가벼운 책 몇 줄을 읽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깨어남을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싸움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4주에서 6주 동안만 바꾸어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그 이후 더 줄어드는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깊은 수면이 돌아오면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을 덜 잊어버리고 덜 예민해집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몇 살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느낀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밤 마침내 충분한 시간 동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뇌의 변화였습니다. 어르신들, 기억력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의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깜빡함이나 피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그저 받아들이지만 마십시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수면을 지키십시오. 저녁에 빛을 줄이십시오.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절제하십시오. 깨어났을 때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검사 결과에 저하의 신호가 나타난 뒤에야 바꾸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직 속삭일 때 바꾸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수면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또래의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순 이후의 기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두 읽습니다. 우리는 마흔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대로 돌본다면 남은 세월을 더 또렷한 뇌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